주말. 현경아,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도 너 사랑해. 사실 요즘 집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서 말이야. 근데 넌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급하다는 생각은 안 했으니까? 내 주위 친구들도 결혼 안 한 애들이 많은걸? 그래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 오빠는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주위에서 압박을 너무 하니까. 솔직히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직까지 연애한다니까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하긴 증권사 부장이나 되는 사람인데 부하 직원 결혼할 때 혼자 가야 된다니 좀 그렇긴 하더라. 하긴 우리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긴 하지. 근데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여건이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난 가정을 꾸리는 만큼 부모님 도움 받을 생각 없어. 우리 부모님도 딱 자신들 노후만 준비돼 있는 거라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집에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만 해도 어느 정도 모아서 부족하진 않으리라 생각해. 이 나이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았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서로 집안 어른들 만나보는 거 어때? 결혼하면 우리 둘이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영향을 벗어날 순 없잖아. 난 좋은 거 같아. 그렇게 해보자. 그럼 오빠네 먼저 인사드리는 게 좋겠지? 편한 대로 해. 그럼 언제가 좋아? 갑자기 찾아가면 놀라실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가 좋을 것 같은데. 오빠는 어때? 난 내일이 좋을 것 같아. 너 온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갈굼당하기 싫거든. 그냥 깔끔하게 내일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어? 그래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머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오빠가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혹시 무슨 약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집에서 놀고 먹는데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내일 1시까지 땡땡 사거리로 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언니, 나 갑자기 내일 남자친구 엄마한테 인사 가기로 했다? 오늘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 있지? 물론 우리 나이가 한참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가 맞긴 한데 그래도 좀 이상한 거야. 갑자기 급발진이래. 혹시 그쪽 집에 변고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결혼은 왜 언급하는 거래? 보통 안 좋은 일 있으면 일부러 빨리 좋은 일로 덮으려고 하잖아. 괜히 찝찝한 만남이다. 그치? 음. 근데 결혼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터라 한 번은 찾아뵙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짝이 있는 걸 알면 독촉을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너 처음 뵙는 거라고 했지? 그럼 하나만 말할게. 이상한 소리 하면 무시하고 일어나. 너도 귀하게 자란 사람인데 헛소리를 왜 들어줘? 그게 무슨 말이야? 그쪽에서 이상한 말을 할 거란 뜻이야? 너 같으면 자기가 열심히 키워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회사 부장 만들어놨는데 덜컥 다른 여자가 채간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을 것 같아? 딱 그런 심리일 거란 말이지. 그니까 이상한 말하면 참지 말고 일어나. 일단 머리에 새겨 놓을게. 근데 언니도 내 성격 알면서 그런다. 아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야.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거 뻔히 하니까 그러지. 너 갔다 와서 그대로 나한테 보고해. 알았지? 알았어. 아마 내가 먼저 입을 열지 않을까 싶네. 다음날 점심. 왔어? 찾아오는 건 어렵지 않았고? 괜찮았어. 근데 어머님은 어디 계셔? 엄마! 현경이 왔어! 현경아, 이쪽은 내 엄마. 엄마도 현경이 처음 보지? 어, 뭐, 괜찮은 아가씨 같네. 반가워. 손을 만져보니 그렇게 여유로운 환경은 아닌가 봐. 거칠거칠한 게 잡다한 일한 것 같은데. 엄마,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그렇지. 갑갑한 거 싫다고 핸드크림 안 발라서 그래. 뭐, 이렇게 온 거 식사라도 하고 가요. 내가 1시간 뒤에 나가야 돼서 말이야. 아가씨는 경우도 없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네? 저는 오빠가 오늘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니요. 인사드릴 거면 빠른 게 좋다고 해서 오라고 한 거야. 내가 건물주가 아니었으면 시간 자유롭게 낼 수 있었겠어.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일 있는 거 강제로 오후로 미루는 바람에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아가씨, 이번엔 넘어가겠는데 다음부턴 이러지 마.
설마 놀고 먹는 사람이라 언제든지 와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를 탑재한 사람은 아니겠지? 네? 그건 아닌데요. 그리고 전 다음 주에 미리 약속 잡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빠른 게 좋다면서 오늘 오라고 강요했고요. 여기서 제 잘못은 그 말 따라온 것뿐인데 왜 제가 쓴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 역시 가난한 집 사람들은 자존심도 인내심도 없나? 버럭버럭 화를 내고 난리야. 준이 넌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키워준 줄 알아?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 취급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남이 귀한 딸을 모욕하시나요? 귀하지. 무려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만지 알아? 하긴 아가씨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건물의 가치에 대해 뭘 알겠어? 건물이 없다고 해도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층수가 높다고 해서 다 좋나요? 어느 지역, 어떤 땅인지, 유동인구랑 입주 브랜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 근무하다 보니 어머니보단 잘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종아, 너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리셔? 좀만 더 사근사근하게 대하지 못해? 내가 왜? 지금 초면에 건물이 있다면서 나한테 꼽주시는 거잖아. 오빤 나랑 결혼하고 싶음. 딱 기준을 잡는 게 좋을 거야. 참나. 아휴, 너 같은 애랑 무슨 말을 섞겠어. 나름 유명한 XX 사거리거든? 아유, 격 떨어져서 대화를 할 수 있겠니? 됐다, 됐어. 네, 저도 딱히 대화할 가치가 없을 것 같네요. 전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분위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애초에 오빠가 중간다리 역할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잠시 후.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애를 자꾸 날린대? 우리 집안이랑 격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에서 도움받을 수도 없다면서. 지금 그런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이는 건 망하자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애가 직업상 성격이 칼 같을 수밖에 없어. 현재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는 만큼 냉정할 수밖에 없다고. 게다가 꼼꼼하게 알뜰살뜰해서 8년 동안 1억이란 돈을 모으네요. 뭐? 고작 그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럼 넌 진작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직장도 이래서 백수신세인데 저렇게 돈 좀 있는 애를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고작 그런 이유로 결혼하겠단 거니? 엄마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 걸로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그걸론 그렇게 부족해? 솔직히 공실 많아서 들어오는 수입도 적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으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건물도 질이 좋아야 자랑할 수 있지. 당장 현금이 없잖아. 근데 현정엔 당장 현금이 있는 애란 말이야. 저런 애를 잡아놔야 집안 자산이 불어난다고. 미리 언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딱 보니까 깐깐해 보여서 일부러 그랬는데 설마 화낸다고 나갈 줄 알았니? 상견례 날이나 잡아서 말해. 살살 구슬려 보면 되겠지. 근데 아무리 현금이 있어도 어느 정도 급이 많은 애를 만나? 그 돈 다 쓰면 어디서 나오니? 그땐 이혼하면 되지. 어차피 요즘 세상에 흠인가? 어머. 아유 좋지. 요즘은 약삭 발라야 된다고 하잖아. 그날 밤. 딸, 오늘 갔다 오니까 어때? 집안 어른은 괜찮으셔? 진짜 최악인 것 같아. 나한테 보자마자 돈 얘기하는 거 있지? 자기 건물이 어디에 몇 층짜린데 알고 있니 많이 그거 듣는데 스트레스가 팍 오는 거야. 뭐? 세상에. 돈이 단줄한데 건물 가격이란 게 오를 때도 있지만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넌 그걸 참고 왔어? 막 어디냐고 따져보지 그래. 굳이 그렇게 해야겠어. 어차피 앞으로 볼 일 없는 사람들인걸. 그깟 건물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는 거야? XX동에 있는 곳이라고 했어.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아빠가 지나가는 길에 많이 보는 곳이거든.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근데 너도 알아볼 수 있지 않아? 부동산 경매사잖아. 그렇긴 할걸.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괜히 그럼 신경 쓰는 것 같잖아. 그래,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은 사돈으로 맞아줄 가치도 없으니까. 어, 엄마,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오빠네? 잠시 후.
무슨 일이야? 기분 나쁜 거 전혀 느껴지지 않았나 봐. 알지.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한 거야. 사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부러 그런 거야.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달라, 같이 살면서 월세 받아먹게 해달라처럼 이상한 욕을 많이 했어. 혹시나 싶어서 일부러 그랬는데 네 모습을 보고 아, 얘는 다른 애구나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야. 오빠네 어머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어? 내 기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심 없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것 때문에 기분도 많이 나빴고.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한 소리 했어.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면 난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엄마도 네 반응 보고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다가 또다시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솔직히 여유롭진 못한 삶이지만 그런 식으로 비난받을 만큼 부족하지도 않아. 알아. 널 탓하는 게 아니야. 기분이 나쁠 수 있단 건 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이렇게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넌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야.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바로 상견례 자리 잡아줘. 엄마랑 아빠는 딱히 오빠 보고 싶지 않아 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변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여기 와서 혼자 잘한다고 해도 정작 어머님 옆에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알았어. 네가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기회 줘서 고마워. 알았어. 난 이제 쉴 거라서 끊을게. 내일 연락해. 잠시 후. 그놈이 뭐라고 하디? 너 탓했어? 아니야. 미안하대. 자기가 연애할 때 건물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어머님이 예민한 상태였대.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데 내 반응을 보고 아, 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네. 지금 미안해 죽으려고 한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잖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니. 자, 건물을 노렸다 치자. 그럼 이거 지분을 달라는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이번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너처럼 자리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빠도 공감하는 부분이야. 너 설마 넘어간 건 아니지? 내 나이에 누굴 새로 만나겠어. 정말 반성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만나겠는데 그게 아닌 파혼인 거지. 일단 우리 집은 오지 말라고 했어. 바로 상견례 들어가는 대신 거기서 변한 모습 보이라고 말했어. 여기 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잘해도 어머님 옆에서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네. 그래, 우리도 그 낯짝은 봐야 되지 않겠어? 그깟 건물이 올무한다고 왜 기를 죽이고 있는 건지. 근데 기가 죽긴 하더라. 솔직히 일정하게 수입도 있다는 거니까. 적어도 실직하면 생계 유지는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우리 딸들을 기죽게 만들었네. 아니야. 엄마랑 아빠 탓하는 건 아니야. 내가 연봉이 꽤 높잖아. 이렇게 벌면 금방 살 수 있을 거니까 오히려 의욕도 생기고 좋아. 그니까 엄마랑 아빠는 의기소침해하지 말아줘. 그래, 우리 딸. 그럴게. 다음날 새벽. 당신 왜 안 자고 있어? 설마 어제 했던 얘기 때문에 그래? 우린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애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싶어서. 작은 가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낫지 않았나 싶더라. 뭐, 우린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했잖아. 설마 건물 하나 없다고 자책하는 건 아니지? 에휴,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죽긴 하더라. 우리 애들은 오죽하겠어. 여보, 사실 말은 안 했는데 우리도 부동산 재산이 있어. 부동산 공부한다고 비상금 덜어서 산 건데 재개발이 된단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세를 알아봤는데 100억이나 되는 거 있지? 근데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어. 당신 땅이 있었어? 아,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이 기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애들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는데 지금 말하면 뭐해? 오히려 진심을 알 수 있잖아. 만약 처음부터 땅이 있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그 남자 엄마라는 사람도 돈 욕심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아빠는 재산이 있어요.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 잘해줬겠지. 뭐 그리고
뒤통수를 쳤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 상견례 한다 했지? 그 건물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야. 그리고 자꾸 우리 무시하면 그땐 한 방 먹여줘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당당하게 행동해. 우리가 기죽으면 현경이, 현진이도 기죽을 수밖에 없잖아. 알았어. 당신만 믿을게. 부모가 돼서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야지.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야. 그날 점심. 현경아, 상견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우리 부모님은 주말이면 딱히 상관없대. 그리고 이번에 언니도 온다네. 넌 엄마랑 둘이 가려고. 그럼 주말 저녁으로 잡으면 될까? 점심이 좋을 것 같아. 부모님들 모시고 가는 거니까 룸으로 된 한정식 식당으로 알아보자. 예전에 상견례 목적으로 가기 괜찮은 곳이 있단 글을 봤는데 말이야. 내가 찾아볼게. 그리고 맘 풀린 거 맞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일하는 시간이잖아. 서류 읽는 거 흐름 끊기면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아직도 그걸로 하늘 만큼 내 속이 좁다는 의미는 아니지. 에이, 절대 아니지. 그럼 우리 자기 힘내서 일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내가 예약하고 연락 줄게. 알았어, 그렇게 해줘. 난 그럼 일하러 갈게. 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새우 알레르기 있으니까 꼭 음식에서 빼달라고 해주라.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때. 어때? 상견례 한다고 그래? 자, 달래니가 겨우 한다고 하잖아. 아, 진짜 내가 이런 애 눈치를 봐야겠어. 엄마가 대출받아서 건물만 안 샀으면 이런 짓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너는 잘났니? 지는 고객 돈 갖고 투자하다가 회사에서 잘려놓군. 그나마 퇴직금에서 차감됐으니까 망정이지. 금액이 더 커봐.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었는데? 아,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냐.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실수하지 말고 현경이 좀 잘 챙겨.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에휴, 귀에 못이 박히겠다.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애니. 알아서 잘한다니까 자꾸 그러네. 엄마 좀 믿어봐. 믿을 만한 행동을 좀 해봐. 그럼 내가 이런 말을 굳이 하겠어? 아휴, 알았다니까. 그럼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그래도 이 정도는 입어야 되겠지? 그날 점심시간. 뭐? 결국 상견례 하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 말을 듣고도 만나겠다는 게 제대로 된 생각이냐니까. 언니가 한번 보고 판단해봐.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그 낯짝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말로는 반성했다고 하는데 신뢰가 가야 말이지. 네 생각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뭐,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긴 갈게. 나도 얼굴은 궁금하긴 하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서 욕심이 한가득 보이거든. 근데 네 남자친구 이름이 뭔데? 김준. 언니보다 한 살 더 많아.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고. 김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언니가 증권사랑 할 게 뭐 있겠어. 꽤 직책이 있는 것 같더라. 막 업무 전화 받는다고 자리를 피하는 거 있지? 그런 거 보면 능력은 있는 것 같고. 사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이 중요하단 거 명심해. 그래서 상견례는 언젠데? 미리 일정 빼놔야 될 것 같거든.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근데 언니 올 수 있어? 형부 출장 가는 바람에 못 오지 않아? 이 언니가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잖니. 운전해서 열심히 가볼게. 근데 나 혼자 탈 거다. 네가 엄마랑 아빠 모시고 식당으로 가. 나도 바로 갈 테니까. 알았어. 그럼 일요일에 봐. 다음 주 일요일. 어머, 우리 현경이 왔어? 내가 저번에 미안했다. 주위에서 가만히 두질 않아서 예민했나 봐. 그동안 우리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동일하게 봐서 미안해.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박하사돈 되시는 분? 제가 준이야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현경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 여긴 첫째 딸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빠는 어디 갔나요? 그게 일이 바빠서 좀 늦는단 거 있지? 갑자기 고객한테 전화 와서 사고 났다고 하잖아. 거래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나
늦네. 그럼 저희 먼저 들까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애들이 천생연분 같죠? 처음에 현경이를 봤을 때 똑 부러지는 게 얼마나 멋지던지 우리 아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잘 맞겠다 싶더라고요. 현경이가 똑 부러지긴 하죠. 못난 부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제 제 짝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이 크군요. 근데 사돈 되실 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음, 사실 집을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제 집에 들어왔음에요. 합가라고 하죠? 네? 합가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전 오빠랑 분가할 생각이었는걸요. 둘이 모은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어머머, 결혼식은 무슨 돈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양쪽에서 3억씩은 모아야 될 건데 넌 부모님 도움도 못 받는다면서. 그러니 합가해서 시작해라. 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1시간 반이 걸려요. 그 직장을 평생 다닐 건 아니잖아. 부동산 쪽으로 했다니까 우리 건물 관리하는 건 어때?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곧 그만둔다고 하거든. 월급은 손가락 3개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요. 제가 버는 건 그거보다 많아서 안 되겠어요. 어머, 노동 강도에 비하면 이 정도는 꿀직장 아니야? 전화 올 때만 가서 봐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지금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군요. 우리 딸이 당신네 집안일 하려고 시집가는 줄 압니까? 애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는데 지금 공짜 인력 생겼다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어머, 공짜라니요. 이만큼 준다고 말이잖아요. 우리 딸은 그거보다 많이 벌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깟 건물이 얼마 한다고 유세인지 모르겠네요. 현경아, 내가 네 애인 보진 못했지만 사돈 될 사람을 보니 대강 예상이 가는구나. 이 결혼 해야겠니? 아니요, 전 안 할래요. 전 결혼을 하는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죽으면 고스란히 내 아들 재산 되는데 그게 아깝지도 않아? 하긴 뭐나 가진 사람들이어야 이런 가치를 알지. 하루살이 마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 나야말로 너 같은 며느리는 사양이다. 그놈의 건물 같은 소리 작작 하시죠. 대출 받아서 산 건물 갖고 왜 그렇게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10층짜리지만 건축된 지 15년이 된 구축이지 않나? 신축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입을 터시는지 모르겠네요. 뭐야? 당신이 그걸 왜 알고 있어? 설마 뒷조사라도 한 거야? 역시 우리 재산 보고자 꺼낸 거였구나. 아닌 척하면서 몰래 이런 짓을 벌여. 참나 그깟 건물 내 눈에도 들어오질 않아. 혹시 XX지구 알고 있나 모르겠네. 이번에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내 땅이거든. 중간 시세로 치면 100억 원 가치가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되면 입이나 닫고 있어. 뭐?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지도나 봐봐. 이게 다 내 땅이거든. 당신 가지고 있는 건물은 공실도 많고 대출금 내기도 보고 얼마나 수입이더만.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갖고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기분 좋던가. 현경아, 현진아, 여보, 우린 일어나지. 저런 사람이랑 상종해봐야 우리 귀만 더러워질 뿐이야. 이봐요, 사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잠시 후. 아빠, 우리한테 해야 할 말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우리한테 그런 말 안 했었잖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너희한테 이상한 사람 있고 했을 거 아니야. 지금도 봐라. 저런 사람이 옆에서 깔짝대지 않니? 엄만 알고 있었어? 그래도 우린 자식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도 최근에 알았어. 네 얘기 듣고 잠을 못 자길래 말했다. 그리고 원래 가치가 없던 곳인데 이번에 운이 좋았던 거야. 확실하게 개발해야 한단 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말 안 했을 뿐이야. 아빠가 부동산 공부하기 시작한 건 너희도 알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경매 공부해보라고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빠, 오늘은 정말 시원했어. 우리도 같이 놀러서 그랬긴 했지만 그때 아줌마 얼굴 봤어? 벙 떠가지고 애타게 아빠 불렀잖아. 그렇게 건물 있다고 자랑하더니 쌤통이다.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정리해야겠어.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니 변한 건 하나도 없잖아. 저런 집에 시집 가봤자 등골만 빠질 것 같아. 잘 생각했어. 근데 그놈 얼굴 못 본 건 아쉽다. 아, 그러고 보니 다들 얼굴을 모르는구나. 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 여기 있다. 뭐야? 이 사람이 네 남자친구였어? 이 사기꾼이? 사기꾼? 무슨 말이야? 언니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네 형부가 재테크하겠다고 맡겼거든. 근데 그걸로 개인 투자를 하던 정신 나간 놈이야. 그거 알고 회사 가서 얼마나 뒤엎었는지 알아? 뭐 결국 전액 배상 받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2명 정도 더 있더라. 그 후로 회사 잘린 걸로 아는데 중고사를 다니고 있다고? 이상한데? 나한테 한 게 다 거짓말인 거네. 생각해보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 항상 고객 상대한다고 메신저를 했는데 어쩌면 집에서 노느라 그랬을 수도 있겠네. 언니 고마워. 하마터면 사기 결혼할 뻔한 거잖아. 이제 하다 사기를 치려고 있어? 내 그놈을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에이 됐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냥 저런 인간은 피해버리고 말아. 게다가 그 애가 알면 당장 쫓아와서 뒤엎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가끔 그 얘기 나오면 불같이 화낸다. 조심할게. 와, 근데 어이없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게 더 소름이야. 이 모든 걸 현명한 아빠와 하늘에 계신 조상님의 은복이라고 생각해. 하마터면 더러운 꼴 볼 뻔했네. 그때 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엄마 내가 늦으면 얌전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체 혼자 뭘 했길래 다들 화가 나서 나가버리냔 말이야. 내가 알았어. 넌 그 집에 땅 있는 거 알았니? 내가 알았으면 살살 기억했지. 우리 사정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 식구들 앞에서 까발려질 때 얼굴이 빨개지더라. 설마 땅 부자인 줄 알았겠어?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해도 모를 판에 사고를 치면 어떡하자는 건데.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넌 잘했어. 상견례 30분 전에 눈 뜨는 머저리가 어딨어. 늦게 오는 걸 시간 끌다가 그렇게 됐는데 넌 책임도 없어. 전적으로 엄마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그냥 근교에 세워줄 테니까 택시 타고 들어가. 그 집 가서 기다릴 거니까. 엄마가 있으면 되던 것도 다 꼬이니까 오지 말라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돼? 좀 조용히 해. 저런 재력이 있는 사람은 붙잡아야 될 거냐. 그깟 대접이 문제야? 잔말 말고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그날 밤. 네가 무슨 일이야? 난 너랑 할 얘기 없어. 내가 늦어서 화난 거야? 내가 미안해. 지금 그걸로 화났다고 생각해. 오늘 일로 확실해졌어. 그냥 사람 무시하는 건 습관인 것 같더라. 그리고 당연하게 합가를 요구하시던데 사람을 건물 돈으로 그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질 정도였어. 만약 아빠한테 땅이 없었으면 더한 무시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장인 장모님께 그래. 네가 원하면 엄마랑 절연도 할게. 어떻게 안 될까? 이제 와서 누굴 만나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결혼이란 말 같네. 넌 항상 그런 식이더라. 아빠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 너 같은 놈은 내 사위로 들일 수 없다고 하시더라. 앞으로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너 같은 놈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해. 그래? 근데 네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너도 나 아니면 안 되잖아.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쉬울 줄 알아? 가진 건 없으면서 자존심은 엄청 세다. 그게 네 본 모습이구나. 근데 내가 가진 게 왜 없다고 그래? 내가 네 비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늘 언니가 기막힌 사실 알려주더라. 너 나한테 직업까지 속였잖아. 애초에 횡령으로 회사 잘려놓고 부장? 거짓말에 허세까지 한가득인 너 같은 놈이랑 내가 왜 결혼하겠어. 그니까 제발 사라져.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회사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건데 네가 어떻게 하냐고. 네가 가지고 논 돈 그 주인이 형부거든. 언니가 네 사진 보자마자 사기꾼이라고 소리 지르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가관이던데. 몰래 빼돌리는 것도 많았고 말이야. 진짜 씨. 넌 잘나냐?
네가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그러는데. 너도 가진 거 없는 놈이잖아. 부모 재력 믿고 설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지. 우리 아빠는 진짜 재력이 있는 거지만 넌 허세충만 거짓 재력가잖아.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잠시 후. 아까 내가 미안했어. 설마 우리 애랑 파혼하는 건 아니지? 난 무시해도 좋은데 내 아들은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될까?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에이, 휴대폰 열어서 찾아봤어. 기분 나쁘리라 생각해. 그래도 내 진심은 전하고 싶었어. 진심 같은 말 하지 마세요. 거짓 가득한 사과 들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까 내가 미안해. 그니까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 내 딸을 왜 당신 같은 인간한테 보내? 어머, 사돈어른. 우리 애들 결혼식 날도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재력가인 줄도 모르고 결례를 범했네요. 딸, 이런 사람은 무시해버려. 집안 자체에 큰 문제가 있네. 썩은 벌레 같은 게 기어다니고 있으니 이사들이 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애들 결혼을 빨리 시키자는 게 말이 되냐? 당신 같은 인간이랑 절대 연 맺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사돈어른, 아가.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부족한 딸이라서 항상 미안해, 아빠.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빠가 내 편이라서 너무 좋았어. 아빠 덕분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걸.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 그리고 가족의 뒤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행동하고. 알았어. 고마워. 다음날. 현경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글쎄, 누가 우리 집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라고 갔어? 내 생각엔 그 집 식구들 같은데. 아빠도 화나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데 어떡하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 벽에 일 있다고? 엄마, 그냥 신고하는 거 어때? 이미 경찰 불러서 조사하고 있긴 하거든. 근데 예상 가는 사람이 있어서 딱 얼굴만 잡히면 바로 체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말이야. 문제가 우리 집 쪽엔 CCTV가 없는 거 알고 있잖아. 잡힐지 모르겠다. 요즘 차에 블랙박스에 있어서 괜찮을 거야. 나도 오늘 일찍 마치고 갈게. 혹시 아빠가 뛰쳐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말려줘. 알겠지? 일단 노력해보도록 할게. 알았어. 엄마 조금만 고생해줘. 나도 저 밖에 사람 좀 해결하고 갈게. 밖에 사람? 설마 너한테도 가서 깽판 치고 있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우리 후배가 와서 말해주네. 아예 마이크까지 들고 와서 쩌렁쩌렁하게 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 가서 좀 싸우고 올게. 현경아. 30분 후. 파렴치한 유연경을 고발합니다. 결혼하기로 해놓고 갑작스럽게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설레하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비참해졌습니다. 아줌마,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파혼 원인은 당신한테 있지. 건물 한 채 있다고 사람을 얼마나 깔아뭉갰어? 하나밖에 없다는 아들은 고객돈 횡령하다 걸려서 해고당해놓고 지금 부장이라고? 매일 일하는 척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어? 증거 있어. 그리고 재산 때문에 파는 건 맞잖아. 엄마는 여기 와서 행패, 아들은 집에 와서 벽에 낙서. 할 짓 없는 사람들이네. 아빠 재력 보고는 빨리 결혼시키자고 전화까지 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애초에 재산 박혔음 이런 일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게 왜 내 잘못인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다가 쪽팔림 당한 걸 여기 와서 와플이야? 증거 있어. 내가 너한테 소리 질렀던 증거 있냐고. 요즘 식당은 CCTV가 참 잘 돼 있더라고. 이거 여기서 틀어줄까? 우리 가족한테 어떤 발언했는지? 그리고 지금 일도 사람들이 열심히 찍고 있어서 증거가 가득하네. 무고죄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줘?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아빠 말은 틀린 게 없다니까. 이런 집안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깽판 부리면 그땐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근데 아들은 이미 신고 들어가서 처벌은 받아야 될걸? 너 이리 안 와? 응? 여보세요? 아, 넌 왜 이런 중요할 때 전화질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표 갔다니? 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왜 이제 나왔을까요?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낙서한 거 신고했거든. 그 사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긴 시간 동안 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고 말이야. 내 아들 신고는 풀어줘. 나 혼자 한 걸로 하면 되잖아. 어머, 미안하지만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날 저녁. 아, 오늘 하루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 엄마랑 아빠한텐 내가 미안해.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모두가 고생하고 있잖아. 근데 신고한 건 잡혔어? 네 말대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거 있지? 그래서 바로 신고 날렸지. 이 사람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던데. 딸, 아빠 생각으론 말이야. 그 두 사람 고소하는 게 어때? 처벌 수위는 높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한 방 먹이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한 방 먹인다고? 그거 잘못하다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대출금 겨우 갚는 수준이라고 했잖아. 근데 세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갚질 못하겠지? 그렇게 만들어 줄까 봐. 땅도 시세가 올라서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걸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건물 몇 개 살까 싶은데 그쪽으로 싸게 옮겨드릴까 봐. 근데 괜찮겠어? 괜히 아빠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렇게 자존심만 드럽게 강한 사람들은 역지사지를 그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우리 딸이 하는 건 어떨까? 아빠보단 목 좋은 거 잘할 거 아니야. 알았어. 한번 해볼게. 나도 그대로 당하면 억울할 것 같아. 진짜 회사에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수근수근거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건지. 나도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지. 2달 후. 유연경, 너 미쳤어?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리고 여긴 내 직장이야. 또다시 신고당하고 싶어? 지금 엄마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 빼돌리고 있잖아. 네가 이러고도 부동산 경매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서민을 괴롭힐 수 있냐고. 말은 바로 하는 게 좋을걸? 애초에 재계약 조건이 50% 인상이었잖아. 그 사람들 불쌍해서 아빠가 도와주기로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법에도 한정돼 있는데 50%가 말이 돼. 너희 같은 악덕 임대인 때문에 세입자들 등골이 뽑히는 거야. 너 때문에 대출금 못 갚아서 빨간 딱지 붙기 직전이라고. 어떡할 거야? 그 건물 넘어오겠네. 몇 달 후면 구경하러 갈게. 근데 고소한 건 어떻게 됐나 몰라? 벌금형 받는 바람에 취업도 못한다면서? 하긴 횡령에 갖가지 죄가 있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어. 이렇게 된 거 막노동이나 하는 건 어때? 지금 빚꾸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몰라서 그래? 당연히 너지. 애초에 네가 욕심만 안 부렸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사람 무시하는 네 엄마만 아니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까? 지금 나한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랑 네 주위가 문제야. 그니까 치고받고 싸울 거면 네 엄마랑 해. 알겠어? 야, 유영경! 너 나중에 복수할 거야. 넌 남은 생을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라고. 그거 협박으로 신고해도 되지? 네 죄명 늘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아, 그리고 집이랑 직장도 옮길 거라서 너랑은 영원히 안녕이네. 제발 이젠 성실하게 좀 살아봐. 시원하게 사이다 한 방을 먹이고 파혼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사기 결혼 미수라는 건 없어서 처벌까지는 할 수 없었네요. 대신 다른 죄명으로 고소미를 먹일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지난 몇 달간 이게 뭐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갔네요.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절 지켜주는 가족들 덕분에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빠는 땅을 팔아서 건물을 몇 채 사셨어요. 실제로 저랑 언니한테 일부 증여도 해주셨고요. 아마 그 아줌마 말이 신경 쓰여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해주기로 결정했죠. 그 모든 걸 저한테 일임하셔서 한동안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차츰차츰 진행됐고 법에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숨통을 조일 수 있었어요. 저와 아빠의 노력 덕분에 공실은 늘어나고 대출은 갚지 못해 파산 신청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그 건물이 매물로 올라왔었거든요. 저도 일을 마무리 지은 후 현재 사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 후 1년 정도 힘들어하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아들처럼 대해주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똥차 가고 벤치 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에게 딱 지금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똥차라는 걸 알게 되면 시원하게 버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아빠의 반전 진실이 담긴 제 사연을 끝내볼게요. 소개팅 날. 여긴가? 전화를 해야 되나? 여기요! 이혜주 씨 맞으시죠? 저 세찬이 친구 박현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찬 선배 후배인 이혜주입니다. 네, 잘 찾아오셨네요. 일찍 오셨네요? 저도 늦진 않은 것 같은데. 저 들으셨죠? 전 세찬 선배처럼 치과회사 하고 있어요. 마케팅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닥터라서 좀 긴장했는데 되게 수수하시네요. 의사들은 엄청 화려할 줄 알았거든요. 명품 좋아하고? 전 좀 그런 거 귀찮아서. 젊을 땐 많이 꾸미고 좋아했었는데 30대 이후로는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엄청 신선하네요. 그쵸? 맞아요. 30대 중반 넘으면서부터 전부 소개팅이 아니라 선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전 선은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요. 마케팅 회사는 몇 년이나 다니신 거예요? 전 졸업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쭉 마케팅 회사만 다녔어요. 올해로 11년 차 됩니다. 세찬이 치과도 제가 마케팅 해줬는데 들으셨죠? 제가 병원 홍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네. 홍보해주신 이후로 그렇게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능력 있으신가 봐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꼼꼼히 신경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한자리에서 꽤 오래 치과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단골이 좀 많아서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홍보까지 하면 손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전 환자 한 분 한 분 꼼꼼히 봐드리는 게 더 좋아서 지금 정도가 좋아요. 그러시군요.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되세요? 전 고기 좋아해서 고긴 다 좋아하거든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그냥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좀 이따 같이 식사해요. 제가 고기 좋은 데서 사드릴게요. 혜주 씨도 식사 안 하셨죠? 네, 저도 아직이에요. 네, 맛있겠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근데 실제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세요. 전 처음 볼 때 20대 후반 정도로 봤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란 게 안 믿겨지네요. 저도 현욱 씨 처음 봤을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 관리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옷도 너무 깔끔하게 잘 입으시고 헤어스타일도 너무 멋지세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꾸미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일이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외모도 잘 가꿔야 되더라고요. 머리도 가는 단골 미용실이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서만 손질해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옷도 되게 좋은 거 입으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이렇게 항상 양복 자주 입으세요? 아니죠. 오늘 혜주 씨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잘 꾸미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재테크를 제법 잘해서 모아놓은 돈도 꽤 됩니다. 정말요? 여러모로 출중하신 분이시네요.
저도 좀 더 신경 쓰고 올 걸 그랬네요. 너무 편하게 왔나 봐요. 아니에요. 해주시는 얼굴이 워낙 출중하셔서 머리보다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진짜예요? 진짜 나이보다 훨씬 어리시고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으신데요? 그만하세요. 시간도 이른데 뭐 할까요? 여기 옆에 레스토랑 있던데 식사하러 가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그럼 커피는 제가 낼게요. 갈까요? 그러시겠어요? 그럼 자리 옮길까요? 네, 그래요. 약 1년 뒤. 와, 여기 오랜만에 온다. 우리 소개팅 하던 날 왔던데 맞지? 여긴 그대로네. 그렇지. 여기 장사 잘 되니까 계속 있으면 좋겠다. 자기 맨날 시키던 거 맞지? 스테이크 하나랑 크림 스파게티랑 피자. 이렇게 시키면 돼? 자기가 적당히 시켜. 우리 오늘 와인도 한 잔 마실까? 그래, 그러자. 이야, 우리가 여기서 처음 식사했을 땐 어저께도 진짜 밥만 먹었는데. 이렇게 사귄 지 벌써 1년이나 지나고 신기하다. 그러게. 참, 요즘은 일 어때? 아휴, 마케팅 일이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급변하는 곳이다 보니 정신없지. 그래도 내가 누구냐? 12년 차인데 자긴 진짜 따로 홍보할 필요 없어? 요즘 병원 홍보도 진짜 많이 하던데. 아니야. 나 진짜 별로 그렇게 크게 할 욕심 없고 그냥 이렇게 내 눈에 다 들어오는 치과가 딱 좋아. 환자 한 분 한 분 정성으로 봐드릴 수 있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어? 사람 많이 봐야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 그건 그렇지만 소홀한 느낌 드는 게 별로라서. 다른 의사들도 물론 짧은 시간에도 꼼꼼히 보겠지만 난 시간 들이는 만큼 보이더라고. 뭐 환자가 그거 다 알아주나? 그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안심 스테이크 하나랑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하나랑 고르곤졸라 피자 하나 이렇게 주시고 하우스와인 글라스로 2잔 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안심 스테이크, 까르보나라, 고르곤졸라 피자, 글라스 와인 2잔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긴 왜 오자고 했어? 자기랑 나랑 다 좀 멀잖아. 우리가 뭐 1주년 챙기고 그럴 나이도 지났는데 뭐 이벤트라도 하려고 온 거야? 나 살짝 기대해도 돼? 아,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 주려고 불렀지. 자, 받아. 사이즈 맞을 거야. 이게 뭐야? 반지네? 근데 반지 모양이 다이아의 결혼 반지처럼 생겼네? 설마 자기 이게 프로포즈 반지야? 어? 아니 뭐 나 내년이면 40인데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할 거야? 아, 아니 뭐 나도 딱히 다른 일 없다면 자기랑 결혼해야 하겠지. 근데 그래도 프로포즈가 이런 건 너무 성의 없지 않아? 우리가 이 나이에 만나서 좋은 게 뭐냐? 여유 있고 서로 재고 따지고 이런 거 없이 편한 사이란 게 좋은 거 아니야? 자기야, 우리 20대도 아니고 서로 그냥 그런 거 안 따지면 안 될까?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더라도 결혼은 처음이잖아. 나도 엄청 화려하고 그런 프로포즈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지. 적어도 꽃다발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야,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사줄게. 뭐 지금 없는데 어떡해. 그럼 내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럼 되겠어? 아니, 아니야, 됐어. 무슨 무릎이야. 그럼 그냥 받아주라. 응? 응? 내가 다음에 큰 꽃다발 사줄게. 아, 알았어. 그거 진짜 다이아고 다이아도 큰 거다. 비싼 거야. 껴봐. 그러네. 이쁘네. 알도 크고. 고마워. 여기 식전빵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와인 먼저 드릴까요? 스테이크 나올 때 같이 주세요. 그래도 되지? 그래,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테이크랑 같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표정이 별로야? 반지 맘에 안 들어? 진짜 낯간지러운 프로포즈 나 못하는데. 내 성격 알잖아, 어? 알았어. 반지는 맘에 들어. 며칠 뒤, 주말. 와, 진짜 이게 몇 달 만이냐. 은영이 아기 돌잔치에서 보고 처음이지?
야, 우리 넷이서 다 만난 게 몇 달 만이라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해서 그렇지. 다들 애 키우고 바쁘고. 혜주, 너도 바쁘지? 잘 나가는 치과 의사 선생님. 내가 뭐가 잘 나가. 그냥 동네에서 자기 하는데. 어이구, 혼자면 얼마나 편하냐?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휴, 지긋지긋하다. 우리 애는 이제 기기 시작했는데 언제 키우냐? 선배님, 언제 크나요? 다 크게 되어 있답니다. 난 이제 초딩맘이라고. 이 까마득한 후배님들아. 부럽다. 난 은영이만 해도 부러운데 언제 사람 만드냐? 야, 초등학생도 아직 사람은 아니야. 우리 언니 보니까 초등학교 애가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니는 거더라. 맞아, 진짜 힘들어.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학교 가니까 완전 다 내일이야. 와, 깜깜하다 깜깜해. 아, 맞다. 우리 시아버지 임플란트 하셔야 된다는데 너희 치과 소개해드려도 돼? 어? 그래, 알았어. 나중에 연락 다시 줘. 아, 응? 걱정 하나 없는 화려하고 빛나는 골드미스 이혜주님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한숨을 계속 쉬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사실 지난주에 프로포즈 받았어. 진짜? 연애한다더니 이제 슬슬 결혼까지 하려고? 야, 축하해. 근데 왜? 프로포즈 받았다는 애 표정이 그래? 그게, 나 이거 레스토랑에서 받았거든? 오, 레스토랑. 막 고급 레스토랑에서 케이크 소개? 오글거려. 그래도 뭐 프로포즈에는 로맨틱이 있어야지. 아니, 그냥 우리 처음에 갔던 체인으로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 주문하고 그냥 내밀더라. 뭐? 뭐 결혼해줘 이런 말도 없이? 뭐 이벤트 아무것도 없어? 어, 그 흔한 꽃다발 하나 없더라. 뭐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냐고. 재고 따지고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자 하는데 좀 서운하더라. 뭐 근데 남자들은 프로포즈 그렇게 신경 쓰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긴 하더라. 우리 남편도 싫다고 하는 거 억지로 내가 시켜서 했잖아. 그래도 참 너무하긴 한다. 그냥 반지 하나 달랑이라니. 알이 크긴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화려한 이벤트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멋진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하게 그냥 평범한 데이트의 어느 날 같은 느낌이라서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 아, 난 좀 그렇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마흔이라지만 여자잖아. 하물며 혜주가 무슨 재혼도 아니고 초혼인데 결혼하잔 말 좀 로맨틱하게 해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야, 결혼식 준비하다가도 프로포즈 다시 하기도 하니까 다시 해달라고 해봐. 그래? 음, 알았어. 내가 다음에 시간 나면 얘기해봐야겠다. 그래도 너희한테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 내가 너무 공주님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나 했거든. 아니야. 여자는 마흔이 돼도 쉰이 돼도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여자야? 맞다, 맞아. 내가 너무 수수하게 하고 다녀서 난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사실 남자친구는 좀 잘 꾸미는 타입이거든. 브랜드나 명품 이런 거 잘 아는 사람 같아. 우리 혜주가 20대 때 너무 화려한 삶을 사셔서 무력이 없으시긴 하시지? 하긴 얘 그때 되게 큰 병원 다니면서 연봉 많이 받아서 가방이며 옷이며 잘 샀잖아. 에이, 나이 드니까 별로 다 의미 없더라. 지금 당장 들어야 하는 가방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사. 그러느니 돈 모으는 게 더 재밌더라. 이야,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시려고요? 글쎄, 요즘 재테크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그냥 나중에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야, 이제 좀 꾸미고 나가봐. 혹시 알아? 아, 내 여자친구 취향도 이런 거구나. 비싸도 분위기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구나. 할지? 그러면서 좀 더 로맨틱하게 뭔가 준비할 수도 있지. 오, 좋은데? 말보다 행동으로 은근슬쩍,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뭐 바로 말해야지. 어이구, 결혼의 지옥문으로 들어서시는군요. 왜? 난 결혼해서 행복해. 그래도 안정적이고 맘 편해. 잘해봐.
네 남자친구 센스 있으니까 잘 알아차리겠지. 매번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엔 스페셜 썸띵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게. 알았어. 역시 유부녀들의 조언은 피와 살이 되는 것 같네. 땡큐. 고마워. 몇 주 뒤, 현욱의 집 인삿날. 내 차로 가도 되는데 데리러 왔어? 그냥 차 2대로 다니는 것도 번거롭고 주차도 그렇고. 근데 자기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어? 아, 자기네 집 인사 가는 날이라서 신경 좀 썼지. 괜찮아? 안 이상해? 이상하진 않은데. 자기 지금 입은 옷 이거 명품 맞지? 어? 아, 어떻게 알아보네? 남자들은 잘 모른다던데. 자기는 확실히 패션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알아보는구나. 이상해? 트위드라 뚱뚱해 보여? 아, 아니, 이쁘네. 근데 자기 이런 옷이 있었어?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아,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 역시 자기 패션에 관심이 많긴 하구나. 이런 옷 많아? 언제 샀던 거야? 나 처음에 면허 따고 그땐 페이닥터로 일했잖아. 첫 연봉도 높고 그러니까 버는 대로 이것저것 사느라 바빴지. 그때 샀던 건데 다행히 체중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아직 맞더라고. 근데 그게 왜 궁금해? 아이 그냥 자기 평소랑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궁금했지. 다 잘 챙겼어? 가는 길에 꽃바구니만 사자. 예약해놨어. 선물은 홍삼 세트, 어머님이랑 아버님 각각 한 세트씩 샀어. 괜찮겠지? 괜찮지? 어? 그러고 보니 구두도 못 보던 구두네? 이것도 좀 비싸 보이는데? 명품은 아니어도 백화점에서 산 것 같네. 이참에 하나 샀지. 이쁘지? 오랜만에 쇼핑했네. 오랜만에 보니까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말고 하나 더 샀지. 뭐? 백화점에서 사면 못해도 몇십만 원씩 주고 사야 되지 않아? 요즘은 거의 안 사서. 그리고 일한 지가 10년도 더 넘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왜?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여서 좀 의외네. 새로운 모습을 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의도한 바가 표현이 잘 됐나 보네. 뭐? 의도? 뭐가 의도한 게 있어? 나 사실 프로포즈 좀 아쉬워서 너무 가성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좋아할 줄 아는 여자라고. 분위기 필요한 날이나 기분 낼 땐 좀 쓰자. 응? 아, 우선 다녀와서 얘기하자.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 그래. 떨린다. 어머님, 아버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 글쎄, 가봐야 알겠지. 다녀와서 얘기하자. 뭐야? 반응이 왜 이래?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아니야. 인사 다녀와서 나중에 얘기하자. 꽃집 어디야? 아, 내가 내비게이션 찍을게. 잠깐만. 남자친구 집 인사 다녀온 후. 진짜 피곤하다. 집에 바로 데려다 달라니까 무슨 카페를 오자고 그래? 아니, 내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응? 왜? 나 뭐 실수한 거 있었어? 아, 말 잘못하거나 좀 이상해 보이는 거 있었어? 아닌데? 어머님, 아버님은 나 너무 좋게 보신 것 같았는데. 아니, 그런 건 없었는데. 나 좀 오늘, 너 낯설어서. 오늘 하고 온 모습을 보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응? 짚고 넘어가야 할 거? 뭔데? 저기 혜주야. 너 오늘 그 옷 진짜 맞지? 응? 당연히 진짜지. 나 짝퉁 없는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자기 되게 이상하다. 물어보는 의미를 모르겠어. 자기 그 가방 말고 다른 가방 또 있어? 명품백 같은 거 말이야. 신발도 그렇고. 아, 예전에 많이 샀어서 가방도 몇 개 더 있고 신발도 더 있지. 아, 자기 내가 맨날 똑같은 거 들어서 몰랐구나. 바쁘기도 하고 아침마다 가방 짐 옮겨 담기 귀찮아서 항상 한 개만 들고 다닌 거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떻게 결혼을 꾸려 나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의해야 되잖아. 그렇지? 아우,
그렇긴 하지. 이제 양가 인사 다 했으니까 슬슬 뭐 집도 알아보고 하려면 같이 얘기해야 되긴 하겠다. 뭐부터 해야 되지? 우선 상견례 남았고 그 전에 예식장도 알아봐야 되고 아, 우리 집이랑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어디쯤으로 보는 게 좋을까? 중간쯤? 사실 그 얘기 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너 예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해? 뭐 적금 같은 거 들거나 이런 건 관리 잘하고 있어? 주식 투자 같은 건? 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건 꾸준히 들었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 혹시 결혼 자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자기 씀씀이도 제법 큰 것 같은데 나 마케팅만 10년 넘게 해서 잘 알아. 병원 그거 겉으론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마케팅 홍보 제대로 안 하면 얼마 못 버는 거. 자긴 동네에서 작은 치과 하나 운영하잖아. 월세, 뭐에 대출금도 있을 거고. 내는 돈이 산더미라 생각보다 남는 돈 하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보통은 그렇지. 근데 갑자기 내 씀씀이에 대한 고민은 왜 하게 된 거야? 이거 옷이랑 가방 때문에? 설마 내가 사치 부리느라 돈 하나 못 모으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의심스럽긴 하지. 자기 내가 매번 마케팅 도와준다고 해도 더 일하기 싫다고, 일 더 벌리기 싫다고 계속 그렇게 거절했잖아. 보통은 홍보한다고 하면 신나서 맡기는데 더 많이 해서 더 돈 벌고 싶은 욕심은 없는 거 보면 일도 하기 싫어서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야? 뭐? 나 커리어 좋아. 같은 자리에 10년 넘게 병원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 이 나이에?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 앞가림은 잘해.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자기 모아놓은 돈이 얼마야? 우리 이제 결혼하려면 집도 장만해야 되고 혼수나 뭐 이런저런 거 하려면 각자 얼마씩 모았는지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나 자기 평소에 수수한 차림새라서 걱정 안 했는데 여자들 사치하기 시작하면 진짜 돈 모으기 어렵잖아. 뭐? 그럼 지금 내가 입고 온 옷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단 거야? 자기야, 나 치과 의사야. 일한 지 10년도 넘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거치장 중요한 곳은 있으니까 가끔 챙겨 입을 좋은 옷 몇 벌이야 당연히 있지. 이런 모습 봤다고 갑자기 나한테 사치 운운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럼 지금까지 이런 명품 옷 한 번 안 입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 앞에 입고 나온 건? 결혼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제 본성 보이는 거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본성?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아니 내가 솔직히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내가 좋은 직업 가졌는데 뭘 본성을 숨기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서 그래. 난 그래도 자긴 직업도 좋은데다 1년이나 만났으니까 당연히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오늘 모습이 낯선 건 사실이잖아. 아, 그래서 돈은 얼마나 모았냐니까? 아, 그래. 어차피 우리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 준비할 테니까 이참에 자기 먼저 공개해. 내가 가진 돈을 들어야 대답하겠다고? 당연하지. 묻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다. 난 1억 있어. 1억? 자기야, 지금 내가 들은 게 맞아? 그래. 1억 처음 들어봤니? 왜 이렇게 놀라? 내가 품위 유지하면서 모은 돈 치고 크긴 하지. 암튼 난 이렇게 쓸 거 쓰고 차까지 있는데 1억이면 많이 모았지. 자기는 얼마나 모았는데? 자기야, 차는 나도 있어. 그리고 지금 1억이 많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야, 자기 나이가 39이야? 내년엔 40이고. 근데 1억밖에 못 모았음. 그거를 집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럴 생각이었던 거야? 도대체 돈을 어디에다 쓴 거야? 당연하지. 야, 너 말 들어보니 웃긴다. 자긴 뭐 그거에 배는 더 모았다는 거야, 뭐야? 아니다. 자기 모은 돈 얼마냐니까. 설마 1억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얼마인지 알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뭐 내가 말했다시피 난 1억이나 모았으니까 내 재테크 능력이 더 탁월하니까 돈 모으려면 나한테 돈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기 가진 돈 먼저 나한테 보내. 뭐라고? 돈 다 나한테 맡기라고. 이대로 뒀다간 자기가 갖고 있다간 있는 돈도 다 까먹겠다 싶은데 얼마 있냐고 왜 말을 안 해? 글쎄 내가 굳이 말할 필요 있겠어? 지금 들어보니까 자기가 나 만난 이유랑 내가 자기를 만난 이유가 다른 것 같거든? 우리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겠어? 아,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냐? 결혼을 할 수 있겠냐니? 설마
1억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치과에서 돈 많이 번다 해서 믿었는데 별거 없네. 아, 됐어. 얼른 돈이나 나한테 다 보내. 이 나이에 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고 그럴 시간에 내가 잘 불려줄게. 그리고 마케팅도 내가 해줄 테니까 병원 더 키워서 매출도 더 키워봐. 여태까지 여유있게 운영하면서 펑크 낸 거 메워야지. 야, 요즘 나이 30대 후반이어도 한창이거든? 게다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 때문에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러겠니? 나이 찼다고 뭐 보는 눈도 머리도 없는 줄 아니? 우리 그냥 파혼하자. 뭐, 야, 파혼이 지금 나올 맥락이야? 너 나이가 38이야. 지금 파혼하면 언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마흔에도 결혼 못해. 그리고 왜 말을 못해? 얼마 버는지 말 못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말도 못할 정도의 액수야? 설마 너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냐? 내가 모아놓은 돈이 한 푼 없든 몇 억을 모았든 그 나이에 1억 모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 돈이 많이 모았다고 나한테 자랑하면서 돈을 달라고? 설령 네가 돈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돈을 왜 보내니?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세상 물정을 모르긴 누가 몰라. 너가 더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명품도 안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너 해봐야 가방이나 하나 좋은 거 들지. 다 그냥 싼 거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거야 내 맘이지. 그거 보고 네가 지레짐작으로 넘긴 걸 왜 내 탓을 해? 그래. 명품 좋아하는 된장녀 같은 여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프로포즈 할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간다. 너 이렇게 결혼 엎으면 앞으로 이런 기회 더 없어. 나 같은 남들 네 나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이 먹었다고 도매금으로 넘어갈 생각 없거든? 하물며 난 직업도 좋은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차라리 골드미스로 평생 혼자 우아하게 사는 게 100배 낫지. 너나 나중에 후회하고 달라붙지 마. 알았어? 천하의 박현욱이 여자한테 들러붙는다고? 웃기네. 아, 그래, 가. 가라고. 그날 밤. 여보세요? 혜주야, 아깐 내가 말이 좀 심했다. 미안하다. 아니야, 미안하단 말할 필요 없어. 현욱 씨 생각 잘 알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고 하잖아.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무릎 꿇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니까 이쯤에서 넘어가자. 아니, 당신 무릎 좀 꿇는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내가 그걸 받아? 필요 없으니까 무릎도 꿇지 말고 그냥 보지 말자. 아, 왜 그러는데.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요. 글쎄, 말을 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말하는 필요를 못 느끼겠어서. 그리고 어차피 현욱 씨도 나랑 결혼할 생각 좀 사라진 거 아니었어? 무슨 명품옷 하나에 호들갑 떨면서 난리칠 땐 얹고. 아이, 그건. 아니다, 됐다.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잊지 마고. 우리 상견례 날짜나 다시 잡아보자. 자기가 얼마 있든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어차피 뭐 같이 살면서 모으면 금방 모으겠지. 나한테 돈 보내. 계좌 내가 톡으로 보내놓을게. 너랑 결혼을 안 할 건데 내가 왜 상견례 날 자리 잡니? 그리고 얼마 있으면 네가 무슨 상관인데. 자꾸 무슨 돈을 보내래? 나한테 돈 맡겨놨냐? 내가 잘 모아둔다고 하잖아. 야, 사람이 현금 1억 모으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아냐? 아, 그리고 너 운영하는 병원은 어떤지도 좀 보자. 재정 상태나 뭐 이런 거. 세무서 쓰지? 내가 결혼 얘기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들으면서 느낀 건데 너 나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네 나이에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 괜찮은 스펙 있고 그런 사람이 나라서 그러는 것뿐이지? 그치? 아이, 내가 뭘. 아니, 너도 스펙 보고 적당히 눈높이 맞춰서 만난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연애가 다 그렇고 그렇지. 아니? 내가 눈이 삐어서 너 같은 놈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만난 거지. 내가 미쳤지. 정말 정신이 나갔었네. 야, 네 스펙 보고 만났냐고? 그게 내 성에 차겠니? 당연히 안 차지? 차기는커녕 부족해. 게다가 뭐 1억 모아서 많이 모았다고? 네 나이에 일을 10년 넘게 해놓고 모아놓은 돈이 1억밖에 안 되는 게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럼 너는 얼마나 있다고 그러는데? 왜 밝히질 못해? 너 진짜 1억도 없냐? 그럼 얼마? 8천? 7천? 너보단 많아. 괜히 네가 들으면 들러붙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거라고.
됐으니까 그만 끊어. 내가 너 만나서 1년이나 허비한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하는 법이 어딨냐? 책임을 내가 왜 져야 돼? 우리가 결혼 준비 시작한 게 뭐 있긴 해? 그 프로포즈 때 달랑 준 프로포즈 반지? 돌려줄게. 됐니? 우리 집엔 파혼 사실 알렸으니까 너희 집에도 알려. 야! 전화를 끊었네. 아이, 적당히 좀 하지 무슨 공주 대접을 해주길 바라. 몇 개월 뒤. 뭐 제가 현금 예금만 1억이나 됐는데 뭐 주시는 거 없어요? 이 정도면 VIP 아니에요? 고객님, 항상 저희 은행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그럼 저 뭐 이자 우대 같은 거 더 없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창고에서 거래하지 않고 VIP는 따로 뭐 대기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없어요? 저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비스해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 적금 같은 경우엔 꼭 은행 오지 않고 인터넷 뱅킹 하셔도 되시니까 기다리시기 힘드시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렇게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고객님. 집에서 결혼하라고 성한데 치과 갔으면 돈 많이 번다 해서 기대했더니 이게 뭐야? 진짜 나보다 돈이 많은가? 뭘 여기까지 나오세요. 아유, VIP 손님이신데 저희가 배웅해 드려야죠. 차는 주차장에 있으실까요? 네, 바쁘신데 일 보세요. 차까지 배웅해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병원 이전이나 확장 계획은 없으세요? 네, 지금도 바빠서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오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잠시 후. 저기, 혜주 맞지? 혜주야! 뭐야? 현옥 씨? 오랜만이네. 뭐 할 얘기 있어? 내가 반지는 퀵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 못 받았니? 보자마자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는데. 난 당신이랑 이제 할 얘기 없으니까 각자 갈 길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너 아까 보니까 무슨 VIP라고 하면서 직원이 배웅도 나오려고 하고 그러던데. 뭐야? 그걸 봤어? 그래서 이렇게 쫓아와서 달라붙었니? 우리가 파혼한 이유가 뭔데? 네가 너 얼마 있는지 밝히지 않아서잖아. 안 그래?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린 연애도 같이 하고 결혼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참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야. 난 네가 고작 1억 모아놓고 지 잘났다고 내 돈 내놓으란 그 이상한 말에 어이가 없어서 손절한 건데? 야, 너 진짜 고작 1억 하는데 1억에 적은 돈인 줄 아냐? 그 돈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돈이야. 알아? 지는 얼마나 있다고? 10억. 10억? 야, 어떻게 1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지가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지. 안 그래? 그래. 지 잘난 줄만 아는 네 눈엔 안 보였겠지만 우리 오픈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 동네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단골이 많아. 그리고 우리 집안 치과 정도 차려주실 능력 충분히 있어서 치과 차릴 때 빚 하나 없이 시작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억이... 자, 봐. 사실 너한테 내가 이걸 말할 이유도 의무도 없지만 네가 하는 꼴이 너무 우스워서 말이야. 그 나이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펑펑 썼으면 지금까지 1억밖에 못 모았니? 그러면서 뭐? 의사들 말이 좋다고? 그건 갖지 못한 네 착각이고 열등감에 하는 소리지. 안 그러니? 애주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아직 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양가 부모님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하기 쉬운 일 아니야. 알지?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무난하게 진행했다고 하기에 너랑 내 사이가 이렇게 개판인데 뭘 어떡하지? 결혼은 너랑 나랑 둘이 하는 거지 가족들이 하는 거니? 그리고 착각하는 모양이라 다시 말해줄게. 우리 엄마 아빠 너 맘에 안 들어 하셔? 뭐라고? 아니야. 그때 분명히 어머님 아버님 나한테 박서방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고 그거야 내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허락하셨을 뿐이지 너 이뻐서 봐준 거 아니야? 치과 의사딸 뭐가 아쉬워서 남자 재지도 않고 허락하시겠니? 나랑 너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야.
네가 어디 다른 데서 뭐 대단한 스펙에 자랑할 사람인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너한테 한참 넘쳐. 저리 가. 나갈 거야. 비켜. 저기 혜주야. 다시 얘기하자. 어? 나 아직 너 사랑해. 아직 너 못 잊었어. 앞으로 우연히도 보지 말자. 이 나이에 너 정도 돈 모은 남자를 멋있다고 우러러봐주면서 결혼할 여자가 몇이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계산기 잘 두들겨 보고 결혼하고 싶으면 좀 더 멍청한 여자를 고르는 게 좋을 거야. 알았니? 혜주야. 혜주야. 며칠 뒤. 아, 개운해. 누구지? 여보세요? 야, 혜주야. 잘 지내지? 네. 덕분에 너무 잘 지내네요. 선배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아, 야,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너 화 많이 났냐? 진짜 현욱이랑은 쫑이야? 네. 아, 말하기도 싫네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니까요? 그냥 뭐, 미안하기도 하고, 밥이나 한 끼 먹을까 싶어서 연락했지. 선배가 소개팅 주선해서 그것 때문에 책임감 느끼는 건 아는데, 뭐 만나고 헤어지는 건 둘이 결정한 문제고, 선배가 거기에 더 책임감 느끼면서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음에 뭐 좋은 일 있으면 그때 봐요. 아이, 참. 내가 밥 꼭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통 남기는 곳으로 주말에 나와. 알았지? 비싼 거 사줄게. 그럼 나오는 걸로 알고 끊는다. 선배? 뭐야? 아, 느낌이 싸한데. 문자 왔다. 오, 진짜 비싼 데네? 밥이나 먹으러 갈까나? 주말에 할 것도 없고. 주말. 여기야. 잘 찾아왔네. 네, 여기 유명하잖아요. 청담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해서 잘 알죠? 선배, 미안하긴 했죠? 아, 근데 너희 무슨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넌 얘기 잘 안 하고 현욱인 오해라는 얘기만 하니까 난 잘 모르지. 네? 얘기 듣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하진 않을 줄 알고 나왔는데. 아, 그게... 혜주야! 이게 다 뭐야? 꽃다발에 케이크에... 네가 꾸민 짓이야? 아, 선배! 선배도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헤어졌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억지로 만나게 자리까지 만들고 제가 그렇게 우습고 만만해요?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뭐 좀 오해도 있었고 이놈이 너무 프로포즈도 대충하고 그랬다며. 그것 때문에 네가 많이 서운하고 그랬다 해서 자리 만들어준 거야. 프로포즈 정식으로 하고 그럼 되잖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겨. 야, 너 얼굴에 물을... 내가 왜 이놈이랑 파혼했는지 알려줘? 이놈 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 가진 돈은 꼴랑 1억밖에 없으면서 나더러 자기가 돈 관리해줄 테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세상에 치과의사가 돈 벌면 지보다 더 벌었지. 무슨 홍보 안 하고 마케팅 안 해서 내가 버는 돈도 시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 뭐 돈을 달라고 했다고? 야, 박현우, 너 이게 사실이야? 아니, 넌 혜주가 그렇게 재테크 잘하고 돈 잘 모았을 줄 몰랐지. 그날 갑자기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를 하고 나오니까 결혼 전에 재정 상황 확인하고 내가 돈 모아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지. 그보다 너 진짜 1억밖에 없어? 아,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있는 척하면서 차도 외제차에 너 돈도 잘 모으고 주식도 잘해서 손에 절대 안 본다며. 그런 놈이 무슨 그 돈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덤비게? 야, 그랬으면 내가 내 후배 소개 안 시켜줬지. 사실 네가 이런 헛소리만 안 했어도 네가 1억을 모았든 2억을 모았든 난 너랑 결혼했을 거야. 난 너랑 다르게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야. 내가 이 나이까지 남자를 왜 못 만난 줄 알아? 너처럼 재고 따지고 그러면서 못 만난 게 아니라 일이 좋아서 그랬던 거야. 당연하지. 혜주, 네가 커리어에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너무 몰랐어. 난 그저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을 뿐이야. 아니? 거지 같은 네 인생에 직업 좋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연히 속내를 보인 거겠지. 그리고 이젠 상황 파악 되니까 네 인생 내 인생이 빌붙고 싶은 거겠지. 아니니?
혜주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아직 너 많이 사랑해. 네가 말한 대로 로맨틱한 프로포즈 준비하려고 다시 이렇게 준비했어. 고급 레스토랑에 꽃다발 한가득, 그리고 케이크에 반지까지. 완벽하잖아. 그래, 너무너무 완벽하다. 이거나 먹고 정신 차려. 지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지 그만하고. 알았니? 야, 너 케이크를 얼굴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손님, 저 프로포즈 하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건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다른 테이블에도 피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저기 물수건 있죠? 손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야, 너 내 얼굴에 케이크 다 지지겨 놓고 이게 뭐야?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공개 고백도 아니고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르니?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도, 그리고 고세찬 너도 연락하지 마. 고세찬 넌 내가 동문회 이름 싹 알려서 다신 얼굴 못 들게 할 테니까 각오해. 알았어? 아우, 야, 박현우. 의사시기나 소개시켜줬으면 알아서 잘해야지. 무슨 헛소리를 늘어나서 파혼을 당하고 이걸 또 나한테 거짓말해서 만나야겠다고 이런 일을 벌여. 아이씨. 야, 혜주야. 가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혜주야. 30대 후반의 나이에 만나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일상생활 같던 프로포즈에 내가 너무 수수해서 가성비만을 따지는 사람으로 보였나 싶어 인사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옷을 꺼내 입었더니 이런 반응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안 입던 비싼 명품 옷을 꺼내 입은 제 모습을 보고 마치 제가 자기를 속이기라도 했다는 착각을 하던 그 남자는 혼자 폭주하며 저에게 제가 가진 돈 다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뱉어댔고 그 길로 사실을 밝힐 이유도 못 느끼겠던 저는 파혼을 하게 됐네요. 마지막까지도 구구절절 저를 쫓아와 다시 만나려고 별짓을 다 하던 그놈을 보니 더욱 정이 떨어졌고 더 이상 뭐 연락은 없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외롭다는 이유로 가볍게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